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 그쪽도 켜져 있죠? 켜져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경주복문의 이 질문지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비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다 깨달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난 질문 없다. 그냥 네 얼굴만 한번 보러 왔다. 어떻게 생겼는가. 영상으로 보다가 얼굴 안 보러 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참 좋죠. 여러분도 다 깨닫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또 우리 또 작은 마음에 또 고민거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은 이제 미리 준비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즉석에서 쓰신 것을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과 상담사는 아니고요. 이제 명상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명상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좀 풀 수 있을까 그걸 좀 공부를 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좀 맞지 않은 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만 이제 마음으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대나무 꽂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철학과 인문학, 그 종교, 뭐 명상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단조롭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근심이 하나 생겼는데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인 그런 상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행과 나눔과 봉사를 하면서 이제 공익법인을 여러분 세상에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고민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민이 해결되어야만 그런 고민들이 사라져야만 또 약간 공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오늘 정문 소통 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채원님. 8개월 전부터 기점명상대학과 여러 영상을 접하며 마음을 챙기며 거의 18시간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의 충격적인 뒷담화가 공개되면서 심한 충격을 받지 않고 쉽게 생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명상 후에 충격적인 뒷담화가 자신의 귀에 들렸는데도 심하게 충격을 받지 않고 이겨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학부모의 민원에도 담담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순간이 귀점명상과 함께였기에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7분 주신 게 있는데 네. 그래도 귀점명상 대학생이세요? 아닙니다. 대학생이세요? 도강하고 계시네. 예, 도강하시는 분이 57만 명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뒷담화 그리고 심한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도 기점명상 덕분에 예. 쉽게 생활할 수 있었다. 학부모의 민원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네네. 돌봄 첨단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저 방학 중에 급식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방학 중에는 모든 일정이 학기 일정이 끝나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애들 그 간식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런 네. 거를 식당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네. 이제 애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당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입맛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잦다가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반찬을 가지고 오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가지고 오네 하고 기존에 애가 이건 정말 좀 그런데 그 기존에 가지고 오던 애들은 이제 식당 음식을 도시락 반찬 갖고 오기 때문에 식당 음식을 안 줬어요. 네. 쉽게 얘기할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꾸며서 얘기하니까 힘들어요. 너무 꾸몄다 오나서 노래하고 지금 마스카라하고 좀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아니요. 자연스럽게 오면 되지 그냥 루즈만 발라도 돼요. 좀 신경 썼어요. 제주도에 저기 경주 공기 좋은 데 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새로 오는 애들이
그 이종사촌회가 4명이서 밥을 이제 가지고 반찬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애들이 반찬이 너무 럭셔리하게 갖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생각나는 시금치라든지 뭐 이런 뭐 맞아요, 맞아요. 멸치 반찬 이런 게 성에 차겠나 싶어갖고 그게 더 만족스러울 건데 싶어가 제가 그 반찬을 안 줬는데 그 안 줬는 게 그게 불만이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내 잘 밥 해결했어요, 그래? 이제 해결은 되는데 밥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좀 옛날에 내 어릴 때도 나는 이제 깻잎 사가면 친구 그 달걀말이 사오면 와 정말 부럽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지금- 깻잎이나 김치 이제 싹은 김치 이렇게 사가면 콩자반이 큰 그 반찬이었잖아요. 예전에 소세지 그 우리 지금 먹지도 않죠. 동그란 게 그건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시절 인연에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시락 신경 쓰는 일들이 요즘에도 생기는 모양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교장 선생님 교무실에 민원이 몇 번 들어오다가 네. 결국에는 어머니 단톡방들도 네. 학부모 단톡방도 발가 뒤집혀가 내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예, 잘 해결됐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그런데 네, 그 네. 어머님이 어머니께서 네. 다른 학부모 제 편인 학부모도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전해 들어오는 말이 내가 그렇게 싫대요. 뭐를 해도 싫대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듣고는 지금 제가 학부모님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예, 그 도시락 반찬 때문에 아이고, 참. 뭐를 해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도시락 반찬 그 어. 학부모님께서 그게 몇 명이? 그 사람 두 명이? 두 분, 아. 자매가 아니에요. 두 분이서 자매가 짰다고요, 둘이. 짜가지고. 괜찮아요, 두 분. 그 정도는. 그 어떻게 제가 두 명, 20명 아니잖아. 2명 자매끼리 이제 잠도 안 오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학부모님이 야야 그 사람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같이 또 자매끼리 누구 씹는 맛이 있거든. 밤에 그 오징어 씹으면 되게 맛있듯이 밤에 그 누워서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막 재밌잖아. 그러니까 예, 두 명 그런 건 예. 아무런 문제가 아유, 아니야. 그냥 학부모 이제 한 방에 이해할까요? 보통은 요즘에 한 30명, 20몇 명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반 이상, 15명, 15명 이상이 막 선생님한테 씹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데 2명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그건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내가 잠시 뒤에 있는데 참새한 마리가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 추운데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둥지 밑에 좀 앉아 있든가. 근데 거기서 발발 떨면서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참새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어.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예. 참새도 이해 못하고 사람은 더 다양한 뇌의 이 생각들이 더 많아요. 특히 우리 인간은 대뇌피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성과 감정을 연결하고 우리는 또 이게 머릿속에 있는 해마가 있어요. 그럼 기억을 관장하거든. 그리고 우리 감정을 관찰하는 게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해요. 근데 동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세밀한 인간의 뇌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 한 마리도 이해를 못해. 저기 추운데 고양이 저기 앉아있으면 좀 저기 말고 다른 데 좀 따뜻한 데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양이의 마음도 이해 못해.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그 존재의 삶을 존중한다. 그냥 그 강아지, 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내가 모르잖아. 그 존재의 마음을.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수행자이자 명상가들이 하는 말 스타일은 어떠냐면은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꼭 그 절벽 같은 데 서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다가 한 1년에 한 2-3명 떨어져 죽어. 그거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위험한데 왜 갈까? 하지만 그 찍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고 자신의 그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명상가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이제 자녀분들도 남편분들 또는 배우자분들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존재도 있구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명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자. 한 존재로 받아들이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질문이 뽑혔기 때문에 저분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책 한 권을 선물로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예, 사인을 안 했어요. 싫어하실까봐. 나중에 사인 받아 가십시오. 대기자에서 신청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동행인인 어머니 구수키님의 어머니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참가 신청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주세요. 영도님. 자, 반갑습니다. 이모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반갑습니다. 예, 어디 소신 누구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경산에 사시고, 네. 저는 저기 달수구 상인 진천동에 그래요? 살고 있습니다. 기점 명상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안지는 한 달 좀 난지 넘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근데 빠르게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예. 이제 뭐 우연찮게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양자 역학에 관련된 네. 내용을 좀 보다 보니 그게 약간 정점이 좀 명상하고 좀 관련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명상 속에서 우연찮게 이제 선생님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상을 쭉 들어보면서 뭐 저 약간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동질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제 그걸 어떻게 분석하기보다는 있는 대로만 이렇게 받아보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은 이제 내가 이제 눈치를 좀 보는 좀 약간 성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제가 미리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선임이 우연찮게 그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게 갑자기 되뇌어져 가지고 군 생활에서 그래서 기억들이 이제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보니 네.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우리 집안에 좀 그런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집안 어떤 그런 환경전 자체가 네. 좀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그게 아직까지도 그 엉어리에 남아 있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니까 네. 제 입장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죽는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뭐 다른 위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네. 예, 시아버지, 예, 네. 이제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뭐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일가 친척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어머니와 저 뭐 여동생이 있었지만 네. 이제 이렇게만 고립돼 있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조금은 그런 환경적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저한테도 약간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좀 더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과거에서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또 뭐 화가 있다면 그 화마저도 조금은 내려놓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어머니랑 예, 같이 오셨어요? 예, 예, 어머니한테 마이크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아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좀 그렇네요. 아, 괜히 아들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진 않아요? 글쎄요, 그런 생각을 예.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분 안 하고 또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네. 입이 무거워서 말을 잘 안 했어요. 아.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네요. 진짜 그 시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본인? 글쎄 남아있다기보다는요. 그냥 음. 흔적은 남아있겠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렇지. 예. 당했다라는 말 예, 예.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지금 그냥 아유 기억납니다. 그냥 예, 뭐 예, 다 예. 지나간 일인데 이거 당했으니까 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원래 표현이 좀 세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가장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삶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들었어요. 음. 예. 그냥 시동생들도 그렇고, 뭐 시부모도 그렇고, 그냥 항상 다 힘들었어요. 우리는 애들하고 둘이 셋이서만 그냥 홀로 소개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안 주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기 안 죽이려고 항상 그렇게 노력했고, 또 그냥 믿는 게 이제 절에 가는 거니까 나는 또 절에 간다 그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불자니까 내가 저 사람들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또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불자가 절에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네 이렇게 욕도 먹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두루두루 이제 그랬죠. 지금은 뭐 용서한다기보다는 아 그 사람들이 나를 애를 먹였으니까 내가 이만큼 깨우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아들이 가자고 보기 싫은데도 막 유튜브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그 내가 네. 보기 싫은데 계속 봤구나. 아드님 참 예 다르게 해야지. 아들이 그냥 문자를 탁 늦으면서 엄마 이거 좀 봐 이러면서 딱 올려요. 그런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다음 날 또 엄마 이거 봐 하면서 딱 아이고 효자시네. 예 그래 우리 아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절에 데리고 다니고 또 참 멀리 갈 때는 또 좋으시네. 절에 데리고 다니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볼게 하고 했는데 그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뭐 건강경 얘기도 하시고 이빠사나 얘기도 하시니까 아 이거 어떻게 보니까 나도 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는 절에 다니니까 교회 사람도 무시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무시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 다 교회는 종교인이지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이 지구 안에 사는데 뭐 고양이나 길냥이나 개나 소나 다 똑같이 우주의 공기를 받고 사는데 똑같은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보니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가자 하길래 그래 오늘 내가 가보고 그래 가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는데도 예. 그래 내가 어떻게 되면 날씨도 이런데 내가 가기 싫다네 다음에 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따라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선생님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자라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예. 종교는 없는데 이제 불심이 또 가득하신 것 같네요. 불자로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자라는 뜻이 뭔지는 아세요? 근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예. 그냥 내가 불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사? 불사라는 소리는 뭐 절에서 불사가 자주 뭔지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절 짓고 뭐 하면 불사한다, 돈 기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불자, 불심, 불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자라는 것은 불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이런 뜻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법에 가까운 그런 길을 가는 사람, 놈잡자를 써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는 일을 얘기 불사라고 해요. 일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짓는 일 또는 경전을 편찬하는 일 또는 탑을 짓는 일 이걸 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불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게 불사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리 복음에도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알죠? 가장 가난한 이를 돕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고 똑같듯이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제 불자라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노숙이나 나에게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그 부처님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면 그게 불사예요.
아셨죠? 예.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부처님하고 제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그 나무 밑에 해골하고 뼈다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그곳에 그 뼈를 모아놓고 다시 흙에 묻으면서 그곳에 삼배의 절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의 뼈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나의 부모이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다. 그래 내가 삼배의 예를 청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뭐 복음 보시면 여기는 기독교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가장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면회 가주고. 그래서 성자들, 성인들의 그 종교의 가르침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불자로서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은 뜻을 진정으로 안다면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진리를 알면 돼요. 그 사람은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산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나에게 미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불편했지 그분은 친구분한테는 불편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시선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는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도 힘든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그게 사람의 존재다라는 게 붓다가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이걸 중도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기법이라고 해요. 자, 시아버지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면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는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술 한잔 잘 사주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잘 못해도 바깥에 나가서는 또 잘하고 아들한테는 잘해도 또 딸한테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못할 수 있고 또 아들에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인연에 따라서 말미암아서 그냥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일 뿐이다. 자체로 나쁜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입니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물건을 훔쳐가 빵을 훔쳐가지고 자식에게 그 맛있는 빵을 줬어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따뜻한 빵을 준비해온 아버지예요. 감옥에 갈지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빵을 훔쳐온 아버지예요. 그게 눈물 흘리면서 자식은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인가? 법적으로 나쁠 수 있는데 아들에게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저촉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훔쳐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는 또 재선된다 그러고 최근에 또 가장 러시아에서 푸틴을 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지금 암살당했죠. 독살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그 사람을 장례식까지 가고 지금 굉장히 세계가 귀추가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사망된 그 남편의 이제 부인이 그 죽은 사람을 남편을 사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시체를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이게 그 사람에게는 부인에게는 가장 악독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 정부일 수 있죠. 근데 러시아 정부에서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동분자를 몰래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정답과 이제 해답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이고 여러분이 지금 명상 공부거든요. 그걸 깨뚫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명상을 하셨고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 해답이 아주 자명하게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몸에 와닿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수행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머니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불자로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용서할 것도 없다. 용서를 한다면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뭔가 용서할 건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당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것도 없다고 하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나간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 하지 마요. 그냥 아이고 시절 인연에 잘 만났다. 인연이었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인연이었다. 그냥 인연이었다. 어머님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으냐. 부처님 모든 건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 존재들 다 인연이었습니다. 그저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불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분을 여기까지 와서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나는 나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 공부에 이유불문하고 즐겁게 신나게 때로는 웃으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환 선생님 너무 고맙고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그냥 인사만 한번 합시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부산 해운대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 해운대에서요? 이렇게 경주까지 오래간만에 나들이 하셨죠? 네. 와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대기자가 돼 있어가지고 예. 저는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오길래 어느 날. 예. 제가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자리를 그걸 해줘서 제가 제 자신의 제 나야한테 너무 간절하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안아줬어요. 그래 이 자리에서 최한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크나큰 영광이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루 이런 공부를 제가 너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한계가 도달해서 저한테 뭔가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갑갑하다고 할까?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최한 선생님 영상을 이렇게 뜨길래 어머 이거는 정말 진수성찬 아닌가? 어디에 가서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실까?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뭐부터 먹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네요. 네. 먹어야지.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네. 제가 다시 시작하자 싶어서 네. 처음부터 공부한 지가 지금 100일 넘었습니다. 아이고. 예, 100일 넘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거며 최한 선생님 이 마음 공부에 거기 많은 접목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고 그 그리움에 또 한번 최한 선생님의 그 자식에 대한 법문을 듣고 제가 또 마음을 또 다스리고 제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맨날 집에서 치과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최한 선생님 법문만 듣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예. 남편이 이제 퇴근해 와서 오면은 어느 날 보시더니 스님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스님이면 혹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덜어라. 스님이 말씀은 무조건 덜어라. 근데 스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 그래 잘생겼지? 스님이셔? 이래 마음을 일단 안정시켜 놓고 제가 공부를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남편분이 깨어 있는 분이네. 예,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네. 이렇게 오전에 저녁에 식사할 때마다 오늘 그 잘생기신 분 한번 틀어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서 이제 탁 틀어놔놓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남편이 일을 또 이제 회사에 가셔야 되는데 제 혼자서 이 먼 길을 운전하기는 안 돼. 네. 내가 데려다 줘야 돼 하면서 남편이 여기까지 데려다 데려주고 본인은 바깥에서 자연을 공부하면 된다. 야, 참. 그래서 일단은 저를까지 데려다줘서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최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많이 성장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남편한테 절대 그 실물을 보지 말라고 하세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얼굴이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참 희망이네요. 해운대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환님. 희망입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듣는다면 입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항상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만 있고. 오늘 실천하셨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셨잖아요. 아, 예, 예. 그 이제 아침에 명상하고 뭐 108배 요가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8배도 하시고요. 네, 네. 저도 안 그래도 여기 올라가서 1시간 전부터 절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고 가며 평안한 길이 만들어지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마음은 어떠세요, 선생님? 예, 뭐 저는 그 언제 제가 이 그 명상 유튜브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고 시간만 나면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네. 몰랐던 거를 또 알게 되니까 그 하나씩 또 이제 무슨 말씀을 들으면은 아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고 그런 말도 이제 내뱉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의 고향이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내면 낼수록 행복함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장단점이 항상 드러납니다. 내 삶은 돈이 좀 없다. 내 삶은 뭐 얼굴이 좀 못났다. 내 삶은 몸무게 너무 많아. 내 삶은 팔뚝살이 왜 이렇게 그래. 거울 볼 때마다 늙는 것 같아. 뭐 내 자식은 왜 이래? 내 배우자는 왜 이래? 내 부동산은 왜 안 오르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의 단점을 잡고 보면 감사한 것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그때도 연탄 나눔을처럼 같이 하셨지만은 내가 손발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연탄 3.65kg 되는 연탄을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손이 약간 좀 불편하다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그 봉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많이 가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를 바래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이길 바라고요. 손가락 한 번 움직이기를 바래요. 그걸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근데 움직일 수 있어도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있고요.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숨 쉬고 있는 것에 일단 감사하자. 이렇게 항상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항상 실시간 방송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한 것의 토대라고 보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
지하를 잘 파고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이 잘 올라가고, 원래 지하 공사하는 데만 몇 개월, 몇 년씩 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뼈대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방 올라가는 거 알아요? 예, 건축물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에도 감사한 마음의 뼈대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살아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감사함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쓰레기 하나 줍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탄 나눔도 하고 환경 정화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신이 말짱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뼈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저는 희망을,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하고 뭐 회사를 운영해서 뭐 사람들을 직원해서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니더라도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예수님도 공자님도 직업이 없고 소크라테스는 가르쳤지만 결코 직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가장 큰 직업이고 가장 큰 위대한 것은 희망과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작은 씨앗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깨지 알바들 중에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법문 희망입니다. 제 원래 고향은 경주인데 부산에서 직장이 부산인데 뭐 저번에 한 2년 전에 최현님 책 발간하실 때 그때 한번 뵙고 지금 두 번째 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깨지 알바들 중에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와 흘려보내기는 잘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 오자마자 좀 늦게 와갖고 이 지문지 작성해라고 급하게 적은 겁니다. 깨지 알바들은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서울 기점명상센터에서 수업을 했는데 82세 된 이제 절실한 불교 신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스님들의 법문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명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82세로 수업료를 내고 센터까지 온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깨지 알바들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명상과 불교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고 헤매고 그래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경전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고 달달 외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몰랐는데 자신이 깨지 알바들을 하고부터 눈 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깨지 알바들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깨지 알바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깨가 뭐예요? 깨어있기, 치는 뭐예요? 지켜보기, 알은 뭐예요? 받은 뭐예요? 받아버리기 아닙니다. 잘못하면 가서 받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흘은 뭐예요, 여러분? 예, 흘려보내기 아니에요. 흘려보내기가 아니고 흘려보내기. 네,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자꾸 흘린단 말이야, 자꾸. 그리고 자꾸 이자 분단 말이야, 자꾸. 그 이자 분면 안 되고 흘려보내기예요. 잊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도네이션 했다 생각하면 돼. 근데 아이고 늘 짰다 흘려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되지 않는다면 보통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최근에 가장 잘 안 된 경우를 한 1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저기 오기까지 회사에서 네. 원래 이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여기 지금 토요일을 빼놨는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 와갖고 토요일에 일을 좀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좀 순간적으로 짜증이 좀 났습니다. 나갖고 토요일날 최한이 법문도 있고 또 저녁에 어머니 칠순 잔치도 있고 해갖고 겸사겸사 빼놨는데 그래서 안 된다 해갖고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그 칠순을 하고 그러면
일요일 제가 일을 할게요. 그래 했는데 그게 그렇지. 좀 순간적으로 좀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 같았으면 그게 좀 지켜보고 받아들이려 하면 그냥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좀 일을 한 지 한 5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제가 여기도 연차가 있는데 저보다 저 배차표를 보니까 저보다 연차 안 되신 분들이 전부 다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지금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군대처럼 이렇게 연차로 좀 많이 휴무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네. 연차라는 것들이 말이야. 나도 지금 연차가 됐는데 그게 비교하는 마음이 딱 올라가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명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 내가 후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보다 연차가 어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화가 일어난다. 그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은 이제 제가 만일 선생님 입장이라면, 성장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물론 내 입장도 있지만 그런 비교보다 저 어린 사람들이 주말에 쉴 수 있으니까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는 오늘 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2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오르막길에 갈 때 누가 이렇게 조교분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주려고 하면 저는 이제 한사코 만류를 해요. 왜냐면 무겁다 그거는.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드는 게 낫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채원님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들게요 하면 아니다. 내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저는 싫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이 들자 해서 같이 올라가고 어제 광주에서도 그랬고 오늘 여기도 계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남이 불편한 게 저는 좀 싫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일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같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수행 공동체니까 더군다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항상 신경을 씁니다. 본인이 이제 깨제 알바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 이제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자,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있습니까? 일단 거절을 하면 되는데 네. 그 거절을 하면 이제 배차 사무실 사람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절해서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내가 불편하다. 네. 이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냥 토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은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토요일 둘 중에 토요일 원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사무실에서 부탁을 했는데 네. 토요일은 칠순잔치라가 안 되고 네. 일요일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는 조율했습니다. 그러면 쭉 끝났잖아. 근데 거기서 기분이 나쁘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 나올 때 그 찌꺼기가 선생님에게 또 다른 먼지를 일으켜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끝난 거에 대해서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 흘려보내기가 안 된 거죠. 왜 흘려보내기가 안 될까요? 본인이 온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본인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알아차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익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켜보지 않고 마음에 흔들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일은 본인이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감정의 찌꺼기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평생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반복이 돼요. 직장이라는 곳은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회관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내 마음이 편하면 좋잖아.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나요. 그럼 부탁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찌꺼기를 남기고 있으면 그 다음에 화가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일은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왜요? 제가 갑자기, 나 지금 지금 칠순잔치도 있고 지금 차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박되는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 상대방이 말한 것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 내 마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말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깨어있기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깨어있자라고. 그럼 약간 선명해져요. 머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 두 번째, 내 감정이 그 말 듣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저 뒤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이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우리 뇌는 편도체로 신경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든 몸으로 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머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호흡에 자꾸 집중하세요, 여러분? 손바닥에 집중하세요. 왜 엄지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배에 집중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뇌로 집중되기 때문에 뇌의 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우리는 집중하는 곳에 혈액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딱 드시면 위장에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위장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뇌에 더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운동 자꾸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순환시켜라.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절운동을 자꾸 해라. 그래야 피가 순환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보일러랩에 관을 해놓으면 한 군데 뭉쳐있으면 방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고 그러면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 이런 감정이 일어났음에 알아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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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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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 알바들이 여러분의 그냥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 내 신체 모든 걸 작용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땐 진짜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2600년 전에 독배를 마시고 젊은이들을 사상을 바꿨다 해서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는 사형 선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거부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독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환기를 시켜요. 내가 뒷집 영감한테 닭 한 마리 빚졌으니까 좀 갚아둬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이 세계가 편할지 내가 있는 세계가 편할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답이 없다. 다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자네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을 깨지 알바들은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의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아 잠시만요 하고 제가 깨지 알바들 좀 하고 오겠습니다. 미쳤나 와카노 저 뭐라 카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세요. 전화 한 통하고 올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알아봐야 될 것도 있고 내 일정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어떠한 감정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잠시 지켜보고 호흡으로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저 사람은 좀 신중하구나. 대화할 때 굉장히 뭔가 생각이 있구나. 반감이 있구나.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 더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근데 진중하고 뭔가 생각하고 깊이 자신의 말을 의견을 깊이 듣는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다가서면요 윗사람도 감정적으로 계속 다가서요. 뭐 생각날 때마다 그 짜증낸 놈 이러면서 탁 체크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감정은 감정이 부딪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은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깨지 알바들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쌤 덕분에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100일 명상 끝내고요. 다시 시작한 지 12일째예요. 2022년도 여름 가족 3분을 멀리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극복이 다 되지 못했어요. 문득문득 가슴이 갑갑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큰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경주 법문에 찾아오신 우리 수행자님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일 명상 끝나고 마음은 좀 어땠어요? 100일 해냈구나라는. 그랬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예. 계속해서 수행은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삶이 수행입니다. 삶이 수행이다. 한번 해볼까요? 삶이 수행이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에요. 호흡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열반에 들기 전까지 45년 동안 35년 동안 아나파나 사티 수행을 했어요. 아나는 들숨, 파나는 날숨, 사티는 알아차림. 이게 깨지 알밭 흐리예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호흡에 깨어있고 호흡을 지켜보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을 받아들이고 들숨 날숨을 흘려보내는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나파나 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티, 이 호흡으로만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안반수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명상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에요. 근데 어제도 누가 이제 말씀을 물었는데 채원님 불교도 아니라면서 자꾸 부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데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명상인데 왜 자꾸 부처님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채원님은 종교도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다. 진짜 종교는 없는데 불교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는 고타마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다.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명상은 1만 년 전부터 벽화에도 그려져 있듯이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명상은 사람이 최초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과 병, 주술사가 없을 때. 근데 그게 벽화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부터 그건 명상을 했다. 동물들도 명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교가 2600년 전, 2500년 전 기독교와 불교가 힌두교, 유교, 유대교 이런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후에 탄생하기 전에 한 사람 마호메트가 있고 부다가 있고 예수가 있고 공자가 있고 공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인들이 납니다. 근데 그 성인 중에서 다 명상을 해요. 예수님도 명상을 하시고 소크라테스도 명상하고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다 명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명상을 깊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6년 동안 명상을 해요. 근데 그 전에도 스승 2명을 찾아가서 처음에 사마타 명상을 배워요. 사마타라 명상이란 것은 집중 명상이에요. 호흡에 집중하고 몸에 집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집중 명상을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걸로 통해서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고 혼자 머릿속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고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깨닫게 돼요. 8가지의 바른 수행법들을 제자들에게 오비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후에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글로 쓰고 10대 제자들이 글로 쓰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명상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 근데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명상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많이 하셨는데 그걸 불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종교는 가장 먼저 교주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교리가 있어요. 교주가 붓다고 또 예수님인 거예요. 마호메트가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명상이 불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 최소한 오신 분들은 명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명상은 탄생한 겁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름에 가족 3분이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아픔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겠죠? 네. 그러면 아픔은 자꾸 숨길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픔은 드러내라고 해요. 특히나 이렇게 수행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는 더 마음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말하고 나면 굉장히 가벼워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탁 터놓고 숨기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가셨다. 그게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인연으로 죽든 늙어 죽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탁 펴내려면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잡고 계시고요. 2022년 여름 6월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요. 한 달 뒤 7월에 친정아버지를 보내드렸고 8월에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친정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고 총 4분이 돌아가신 거죠. 소위 뭐 줄초상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서. 저는 딸 2을 데리고 있고 그 당시에 큰 딸은 고3이었고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을 놓고 싶기도 했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신과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몇 년 전에 최한 선생님 기점 명상 그 듣긴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굳이 좀 갑자기 눈물이 안 나다가 지금 눈물이. 네, 미안합니다. 제가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도 뭐 명상이나 뭐 이런 게 관심은 있었는데 뭐 네. 수행은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계속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막 찾다가 유튜브를 이제 보니까 최한 스님께서 뜨셨는데 또 몇 년 전에 목소리하고는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법문을 듣기 시작했고 최한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그 계속 백일 명상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사연자분들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백일 명상을 해보자 해서 좀 시작을 했었고 계속 자다가 또 문득 잠을 깨고 막 이렇게 하면 계속 선생님 말씀을 틀어놓고 자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극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문득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내 감정은 지금 올라오네 알아차리고 호흡을 좀 하면 화장실 가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호흡을 좀 몇 번 하고 물도 마시고 하면 조금 좋아지고 계속 100일 명상, 200일, 1000일 그리고 나눔이나 봉사 최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지 저는 갑자기 일단 지금 유지하는 걸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좋던 마음이 싹 나쁘던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에 딱 본인의 마음이 잘 변하는구나 이걸 본인이 깨달으시면 돼요. 좋은 것에 갑자기 좋은 마음이 크고 나쁜 것에 나쁜 마음이 크다라는 걸 본인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목소리라는 것은 다 뭐 각자의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차분하게 바뀔 수도 있고 목소리 여러분들 또는 외모에 또는 옷이나 이제 사람의 직업 그리고 말투 목소리뿐만 또 말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되게 예민하게 내 몸에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약간 외부 환경에 민감한 느낌을 느끼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출초상 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힘든 그 떠나보냄이 물론 어떤 분이셨을까요? 남편이시겠죠. 네, 저도 그걸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그건데 남편 이후에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또 친정 아버지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니까 뭐 저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이제 제 얘기를 잠시 드린다면 저는 제 주변에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가족들이 아직까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을 잘 모르겠어요. 삶을 마감하신 분이 옆에 이렇게 많이 계신 분을 제가 제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힘든 일이고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말씀드린다는 건 네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라는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다만 저에게는 3명이 제 주변에 이제 자살을 했어요. 3명이.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길지호라는 친구예요. 짤지호도 아니고 길지호. 그냥 이렇게 명을 길게 살 줄 알았거든 지호가. 근데
이름이 길지호야 이름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게 살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 3학년 때까지, 대학교 때도 이 친구랑 같은 대학을 가자 이렇게 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남자들 말하면 진짜 우정이 깊은 벗 딱 한 명 있어요, 지호가. 근데 그 친구가 밤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그 친구가 이제 10년 전에 딱 자살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뭐 어디니? 그 친구는 난 대구에 있고 전 서울에 있고 밤에 새벽 2시에 왜 전화했어? 하면은 그냥 전화했다. 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서너 번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날 밤은 또 이상하게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 또 오는 거예요. 지호야 빨리 집에 들어가 하니까 지호 아니다. 나 지호 형이다. 지호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이제 연탄을 피워놓고 최근에 일어난 어떤 한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딱 휴대폰을 보니까 대부 문자가 하루에 100개 정도 오더라고요. 딱 빚진 게 1억이에요, 1억. 근데 부모님도 돈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이 친구가 부모한테 손을 벌리는 걸 싫어하는 친구예요. 착해서. 제가 대구 가면 맛있는 걸 항상 사주는 거예요. 자기 돈 있다고. 저한테 돈 한 번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친구 전에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던 이제 가수 형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김광석 씨예요. 광석이 형하고 이제 광석이 떠나기 전에 술도 먹고 같이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형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6년 1월 6일 토요일 날 그게 이제 떠났죠. 자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살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게 참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분은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광석이 형 친구가 이제 박주병이에요. 주병이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살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자라고 그러고 주병이 형이 이제 비 오는 날 나가서 계속 비 오는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나가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형하고 이제 인연이 조금 소원해지고 서로의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서 스스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게 내 삶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저도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가족에 대한 죽음만큼은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에 대한 소중함이, 저는 친구가 없거든.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좀 컸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자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일단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자꾸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있다면 떠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필요곡절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게 조금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차이지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하루살이는 오늘 태어나서 오늘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생태계 속에 그래도 꽤 장수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서 지호가 그때 전화 왔을 때 내가 지호야 댁으로 내려갈게 술 한잔 하자 내 내려갈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아직까지 가슴에 너무 남아있어요. 전화 왔을 때 한 번도 제가 다정스럽게 받아본 적이 아니고 그냥 이제 명상할 때 전화하면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래 왜 또 자꾸 전화 오니까 그냥 아무 할 얘기도 없이 전화를 한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려갈게 밤에 3시간만 4시간만 하면 내려가는데 그 얘기를 한번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괴감 친구의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제가 나갔고
화장대에 넣고 뿌리는 것도 제가 밥하고 섞어서 나무 밑에 뿌리는 것도 제가 이제 직접 했는데 그때 한 1년 동안은 그 후회가 계속해서 났어요. 쌤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후회되는 일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얼마 전에 귀점명상센터에 한 분이 오셔서 재환님 그분은 오자마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10분 중에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재환님 일주일 전에 제 7살 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출근 시간에 급한 마음에 아이를 태우고 학교 항상 데려다 줬는데 8살이지, 만 8살이지. 아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빼가다가 그 아이를 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누워있다가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후회가 내가 그때 그냥 혼자 학교 가라 하든가 그 차를 내가 몰지 않았든가 아이를 뒤에 한 번만 확인했다든가 그런 후회가 밤마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밤마다. 특히 그 후회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 후회만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없잖아요. 떠났잖아요. 그쵸?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건 인정하세요. 거기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아이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당신의 희생도 그 아이를 살릴 수는 없어요. 당신이 죽고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가능하다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겠죠. 부모로서. 죄책감에. 근데 그것조차 해도 자식은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지금 2명 더 있대요. 10살하고 12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 두 자식, 딸하고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나. 일단 우리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안 좋겠나. 충분히 슬퍼하시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 누구를? 자식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제일 힘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에.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이의 운명이 죽을 운명이었다면 당신의 차에 치이든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든 어떤 걸로 인해서 떠날 수 있는 인연이었다라고 마음 내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참하게 어디 다른 데 뛰어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신이 바로 병원에 가서 할 일을 다 하고 어찌됐든 돌볼 대로 돌보고 한 달 동안 아이의 숨을 보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하지만 팔자하지만 진짜 그런 게 있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 객사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난 운명이었다면 아이가 좀 급하고 이런 성질이 좀 있었대요. 아이가 자꾸 이런 막 교통사고 날 뻔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이가 성격이 주의가 약간 산만한 그런. 그렇다면 당신이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사이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됐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마음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1시간 동안 우시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오셔서 또 그 얼굴이 완전 활짝 피셔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두 아이를 잘 케어한다고 하셔서 참 행복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이제 특히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많겠지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못했던 거 이런 게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떠날 사람의 운명이지 내가 그것을 1년 더 연장시킨다 해서 떠날 사람이 안 떠나는 건 아니다. 한 달 연장시킨다 해서 안 떠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적재적소에 떠날 사람이 떠났다라고 딱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굴곡에 딱 부딪혔을 때, 정점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 공부를 선물한 존재다라고 딱 마음 내고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이 이제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당신 덕분에 마음 공부 만났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보 잘 살아갈게요. 이렇게 마음 내고 당신 덕분에 제가 마음 공부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내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 잘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남편의 임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했겠네. 그쵸? 보세요. 저를 보고 지금 내가 여기 남편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불렀어요? 남편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보 했어요? 아니면 당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보 불렀어요. 그래요. 저 보세요. 여보 해보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못 받아서 미안해. 마지막에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때 안 받길래 바쁜 일이 있는 줄 알았지. 괜찮아. 당신 목소리는 내가 그곳에서 항상 듣고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울지 마요. 하고픈 말 다 했고 당신한테 할 말도 별로 없었고 계속 얘기해봐. 여보 원망도 많이 했는데 딸 둘이 두고 혼자 놔두고 와서 원망 많이 했는데 자기하고 인연이 이거밖에 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딸 둘이 봐서 내가 가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볼게. 당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인데 나는 두 딸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나를 쏙 빼다른 딸들이 당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그 인연에 참 고맙고 감사한데 당신이 슬퍼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다. 이제 당신 그만 아파하고 방긋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어른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근데 시간이 가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고 밖에서는 웃으면서 생활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딸들 앞에서 힘든 모습 보이기 싫어서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는 다 편안해질 거야.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이런 공간에서 함께 나에게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마음이 편안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마음을 터놓고 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기다렸거든. 당신이 이 싫은 시간이 없었기에 계속해서 숨기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현실에 이런 장소와 시간을 항상 간절하게 바랬는데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자리에 찾아와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당신 그거 알아야 돼.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속이고 마음과 감정을 자식에게까지 속인 당신의 마음이 오늘 이 순간 많은 분들 51분의 마음과 소통이 되면서 이제 그 맺혀있던 그 감정이 다 풀리게 될 거야.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집에 돌아가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아 그때 참 경주 법문을 잘 갔구나. 내 마음이 희한하게 좋아졌네. 이렇게 마음이 딱 들 거야. 내 말 믿고 여보 수행 잘하면서 이제 재밌게 살아.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다. 그러니 인연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나도 두 발, 두 손, 내 마음 모두 다 편안할 것 같은데 당신 받아들여줄 수 없겠나 모르겠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해보세요. 여보 고마웠어요. 두 딸 탄생하게 해주셔서 두 딸 탄생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 잘 살아갈게요. 저 잘 살아갈게요.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며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며 입꼬리 올리고 살겠습니다. 입꼬리 올리고 살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 들이마셔요. 그 한과 화를 지금 가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입을 작게 해서 촛불 불듯이 후 불어내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쭉 숨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다 풀어내주세요.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과 슬픔을 다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래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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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수행자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수행자님은 닉네임부터 결정해서 원도문이잖아.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본인이 잘 몰라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자식에게까지 숨겨오면서 감정을 숨겨온 마음을 여기 많이 계신 여러분들께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치유력은 여러분들이 몰라볼 정도로 커져요. 제 말을 안 믿어보세요. 저는 수천 명을 상담을 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달라지고 변화해요. 그걸 꼭 믿고 이제 일어나는 감정이 예전 같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숨을 못 쉴 정도로 턱턱 막히면서 울음을 울었지만 이제 그런 울음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 말 꼭 믿으세요? 네. 예?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최근 입원과 퇴원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시설에서 드시는 걸 거부한다는 간호선생님의 문자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경주 법문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걱정을 같이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강연을 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힘과 기운을 받아서 이 순간에 저분들에게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마음 내주시면 그 또한 선행이고 덕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세요? 85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집에 오셔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뇌경색으로 22년도에 5월 달에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가시는. 본인은 일하고 계세요? 네. 본인이 지금 만일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칩시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 약을 잘 주고 밥을 잘 주고 관리를 잘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있는 게 더 낫겠어요? 그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아버지, 뇌경색에 있는 아버지를 네네. 모실 수 있다면 집에서 네. 다른 거 다 치우고 뭐 주변에서 생각하지 말고 딱 내가 지금 모든 거 내려놓고 아버지를 모신다. 일도 하지 않고 네. 모시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나 때론 뭐 식이요법이나 등등 이런 걸 하면서 급할 때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좋을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뇌경색이고 요양시설이 20년 전부터면 그 병세가 악화됐을 거니까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있는 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왜 불편한 거예요? 지금 12월 달부터 조금 더 악화되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소화기 내과에서 한번 하시고 최근에도 비뇨기과 쪽으로 해서 이제 연휴 시작하는 날 네, 이제 퇴원을 좋아요. 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80세고 20년 전부터 뇌경색이셨는데 아버지가 자연의 진리로 본다면 아버지는 악화될까요? 좋아질까요? 선생님 잠깐만 20년이 아니고요. 21년도에. 2년도에 최근에. 네. 최근에? 네. 아, 그렇구나. 네.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병색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점점 나빠지시는데 그게 최근에 속도가 조금 더 이렇게 빨라지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면 한 번씩 찾아가 뵙는 게 찾아뵙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간호하고 간병인을 쓰고 이렇게 퇴원해서 또 찾아뵙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간호사 선생님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 것도 힘들겠네요. 최근에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요번 주인가? 수요일 날 병원 의뢰를 하고 네. 가셔서 소변을 계속 안 눈다고 저녁에 문자가 오셨는데 목요일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하고 내일 이제 경주 법문하고 연탄 나눔하고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아버님이 또 이게 삼킴이 안 된대요. 먹는 거를 거부하신대요. 이제 요양 선생님이 드리면 눈을 감아버리고 안 먹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금요일부터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라서 응급이면 또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되게 그 중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네네. 또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네.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가면 갈수록 명절 때도 어르신들 가면 아픈 게 하나씩 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음식을 거부하고 이렇게 간호사의 어떤 거부한다는 건 아버지가 아직까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네. 먹으면 줄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지금 안 먹겠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성질과 성격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네. 근데 낳든 넣든 먹든 싸든 그 신경 못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요양원 같은 곳에 있으면 멍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약을 자꾸 이제 주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약을 잘 이겨내고 어떤 정신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 좋은 거예요. 간호사가 자꾸 연락이 온다는 것도 저는 좋게 봐요. 아, 네. 연락이 안 오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마땅히 그냥 받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아 그렇군요 받고 전화 받고 아 그랬습니까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곧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게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내고 지금처럼 선생님 지금 마음처럼 명상을 하나 얘기한다면 네. 명상보다 이제 기도법이 낫겠죠. 아, 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네. 아버지가 아직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직까지 의식이 또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하시라고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도 아빠 왜 간호사한테 자꾸 그 뭐 음식을 거부해요. 그러지 마요. 다른 사람 힘들게. 그러면 아빠 섭섭해요. 그냥 내 힘든 거 생각 안 하나 간호사 힘든 거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간호사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세요. 아빠. 내가 다 커버해 줄게요. 간호사한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성격이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바카스라도 한 통 사가서 우리 간호사분들한테 한번 돌려주고 마땅히 본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요양원에 갔을 때는 항상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는 외롭지가 않아요. 든든한 편이 있다라는 거. 아, 아버지 불편한 거 뭐예요?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건의할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표현하세요.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해결 방법에는 별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살 의지가 생겨요. 근데 내가 아버지 좀 이렇게 자꾸 아버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든가 정신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렇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니까 아버지가 말도 그렇고 생각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아버지는 그게 빠지게 돼요. 자신의 신세 한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을 진심으로 해주고 그리고 아빠 덕분에 저 오늘 또 일하고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고 싶은 거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서 기도할 때는 명상할 때는 아버지가 지금 그대로 온전함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이에요. 그러면 안 나을 때 괴로워요. 자꾸 나빠질 때마다 괴로워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네. 아시죠?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안 돼요. 아이가 배운 대로 성적 잘 배운 만큼 실수하지 않게 해주는 그 감사한 거지. 합격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브로커야 뭐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냥 배운 만큼 잘 시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게 기도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팩트예요. 네.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가 숨이 막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좀 느리더라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명상법이에요. 원래 기도가 명상의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기도 명상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를 네. 시설에 보내시고 엄마를 제가 또 가족 요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요양을 하는데 엄마는 이제 화가 많으셔갖고 계속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거기 가신 게 이제 좀 안 됐는데 그래도 왜 살아온 세월에 너무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다 보니까 화가 많으셔서 계속 이제 뭐 20년 전 얘기부터 해서 계속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이런데 사세요? 아니요, 같이 살지 자신한테 않아요. 요양보호사로 간다? 옆에 그렇구나. 있어서 근처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혹시 요양보호사로 다른 보호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그런 얘기하는 분 없어요? 어르신들 있어요.
최근에도 남편분 때문에 그런 일이 다른 있었어요. 부모 내가 아빠 배 네네. 아파서 낳은 다른 부모 얘기도 들어주는데 뭐. 엄마 얘기도 그냥 네. 고객으로 아 예. 엄마는 마들이라는 생각 자체 잊어버려. 그러면서 고객님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고객님 알겠습니다. 친절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한 제가 이번에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300여 분 전주에 가서 진짜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분들. 제가 그 마음을 내가 알곤 아는데 그래도 부모님을 또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고객으로 보세요. 네 고객.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고 말하기도 겁나겠다. 요양보호사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변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저보다 나이가 많든 다 그냥 존댓말을 쓰는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 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내가 존중하면 존중받게 되어 있어요. 엄마 좀 그만해, 좀 그만 얘기해라.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냐 딸인데 안 들어주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똑같이 말과 행동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냥 고객님 어머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알아차린대.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요자를 끝에 올리면 돼. 아, 네. 표준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네,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그러면 알아차려진대. 희한하게 말투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귀점 명상인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야 와카노니 자꾸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말할 때 그 말을 반복해주면 좋아요. 아 네.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엄마 나도 힘들거든. 나도 지금 문자 3통 받았거든. 이렇게. 나는 평생 받았다 평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아빠 때문에 힘들었겠네 엄마. 이렇게 고객님 힘들었겠어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반복하기. 뭐라고요? 한번 반복하기. 그리고 끝을 올리기. 끝을 올리기.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4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메니에르 병이라고 완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과 불안이 생겼어요. 지하철도 탈 수 없고 다른 사람 차도 탈 수 없고 제가 운전해서 대교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번에 설날 이후로 또 심하게 메리에르를 겪고 또 정한 선생님의 수업으로 단단해졌던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또 쌓아야겠지요. 이런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답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은 후에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어요? 네, 원래 25살 때 그 어지럼증이 한 달 알았었어요. 원래 있었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괜찮고 근데 한 3, 4년 전에 백신 맞고 어지럼증이 오는 바람에 응급실 가서 또 토도하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잔 어지럼증이 계속 있는 상태로 살아요 지금. 근데 설날 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예, 병원 갔더니 신경과 교수님이 평생 안 낫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되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 어쩔 때마다 와서 주사 맞고 약 드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 어디고? 말들 참 매정하게 한다. 이거 참. 사람 젊은 사람 마음 아프게. 삶에는 항상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를 평생 안 낫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대구 동산병원에 갔을 때 7층에 안병동인데 거기 올라가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암 환자분들,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 들릴 거라 생각하고 귓전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말했는데 한 분이 이제 또 벌떡 일어나서 최환님 이렇게 의식이 없던 분이 엄마가 성그늘에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성그늘에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남편분이 아이고 최환님 제 아내가 유치원 교사인데 의식이 없다가 오늘 의식을 찾았어요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막. 근데 그분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회복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떡 하니까 없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는데 1년인가 뭐 하여튼 오래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의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살겠어요? 물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다음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 1년 동안 멀쩡하게 계시다가 그 치료 잘 받으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더 지켜봅시다. 응? 한번 뭐 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치유해봅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세상의 삶은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래야 무슨 환자가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론 또 뭐 진실을 또 말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진실이라고 할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에르메스인가 뭐 메르에스인가 뭔가 이게 병도 힘들다. 이게 병이 그럼 어떤 병인가요? 어지럼증? 이석증이 네. 그 귀 안에 이석이라는 돌이 빠져서 그 자리를 못 잡으면 어지럼증이 와요. 예. 그게 좀 진화돼서 이명이 오고 귀가 먹먹해지고 좀 더 심해지면 메니에르가 오거든요. 제가 이명 그리고 이제 울리는 거 그런 거 명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좋아진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특히 어지럼증 그리고 호흡 가쁜 거 과호흡 이런 감정들이 다 좋아진 거를 저는 왜냐하면 저는 후기를 자꾸 보잖아요. 하루에 1500개의 댓글 후기를 보니까 좋아진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럼 저는 선생님에게 그거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저도 매일같이 108배를 합니다. 좋아요. 그걸 하셔야죠.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단단해져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있는데 또 온 거예요. 설날에. 추석 때 또 올 수도 있어. 설날 때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날 때하고 추석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비교하거든. 자신의 처지를. 명절 때. 대보름 날 안 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1년에 2번 오는구나 생각하는데 매달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 아침마다 베란다불 보는 사람. 근데 본인은 설날 때 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추석 때 또 와? 그때 또 명상 듣고 내가 한번 이번에는 108배가 아니라 1000배 한번 도전해볼게 그때. 이런 마음 내면 돼. 내 수행하는 단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좋아졌다면 여기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행하는 단계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좋아진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더 심한 여기 앉아있지를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석증 때문에 이명 때문에 저도 코로나 주사를 다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3번째 맞을 때 이후로 저는 호흡이 저는 원래 운동선수 마라톤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그런 폐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그 주사 맞고부터는 숨이 턱까지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와요. 저도 똑같은 후유증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더 강한 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라톤까지 했으니까. 근데 3번째 주사 딱 맞고부터 호흡이 안 돼.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조금만 100m만 뛰어도 숨이 헐떡헐떡해요. 10km씩 뛰던 사람이 여러분. 저도 얼마나 그게 자괴감이 심했는데. 저 처음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얘기한 적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증상이 있어서 형이 있거든. 제 친형. 그래서 형은 주사를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진짜 우리 형이 청도에서 유일하게 주사 한 방도 안 맞은 사람 중에 우리 형이에요. 저하고 6살 차이 나거든. 근데 형은 요즘 통풍 오고 막 심근경색 와가지고 힘들어요. 술하고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이제 원래 어지럼증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자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자꾸 길이 생겨요. 이게 마음의 숲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숲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숲에 골이 자꾸 깊어져요. 어지럼증에 골이 그 전에도 생겨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어지럼증이 더 골이 깊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저는 항상 난 폐가 튼튼해야 되는데, 난 폐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생각했어요.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딱 이상이 생기는 게 폐가 딱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오래 달리기를 못해 지금. 이제는 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근데 해보면 1년 지나면 또 달라지고 2년 지나면 또 달라져요. 안 온다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뛰면 돼요. 옛날에 10km 뛰었다면 저는 1km만 뛰면 돼요. 옛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좋아져요. 계속. 제가 그거 지금처럼만 수행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여기 이 자리에서도 한 2번 어지러웠는데 지금 또 어지러울 때 호흡하세요. 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은 교차 호흡을 많이 하세요. 교차 호흡. 교차 호흡. 한 꼬적 코 막아 보세요, 여러분. 한 꼬적 코 막고 숨 한번 쭉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반대편 코 막고 입은 다물고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또 코 들이마시고 반대편 이렇게 2번만 하세요. 좀 어지러울 때. 눈 감고. 눈 뜨지 마요. 눈 뜨지 말고. 눈을 뜨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어지러울 때 눈 떠서 막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해요. 아셨죠? 네. 눈 뜨면 삥삥 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본인의 어지럼증에 대한 본인의 업이 더 생겨. 편안하게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든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안정감을 얻거든. 지금 탁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책상에 있으면 책상 위에 손바닥을 딱 2손바닥을 놓고 호흡을 하는 그 눈을 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 뜰 때는 절대 천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래를 바라봐야 돼요. 아래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지면 입꼬리 탁 올리고 마무리하면 돼요. 요걸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도움이 혹시 될까 해서 예. 제가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제가 20대 때 이 병이 왔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병명을 몰랐고 뭐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또 30대에 그 만삭 때 온 거예요. 8개월째. 8개월째. 예. 임신 8개월째.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냥 그 이후부터는 받아들이고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평생 온다, 이건 이렇다는 식의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럼 또 병원 오면 되지 뭐. 심하면 와가지고 또 치료하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플하게.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그 말이야, 말에 내가 끌려다니지 말자. 그렇지. 난 내를 믿어야지 하고 어차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죽으려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하고 근데 이게 또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토탈 한 5번 정도 왔어요. 작년에도 오고. 예. 근데 너무 잘 이겨내지고 그냥 이건 나하고 그러니까 제가 108배를 하셨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지러우면 108배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 108배 한다면은 본인은 내가 예. 약간 느낌과 감정이 섞여 있는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는 용기가 좀 드리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거다. 아이고 네. 참. 선배님. 대답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이쁘시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물길님. 물길 이름을 물길이라고 적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물길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다다에 왔기 때문에 전통 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거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자, 차는 자신을 보는 것이고 차와 명상은 한 맛이라는데요. 세포 송장을 막고 뇌파가 달라진다는데 꽃차 카페에 오셨으니 차의 효과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데 대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차 소믈리에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기점명상센터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차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업생들한테 자기가 딱 이렇게 해서 멋지게 딱 해서 보내줬어요. 차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다 봤어요. 우리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티백에 있는 차, 보이차 중에서 티백 차들이 있거든. 싸구려.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따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채환님, 제가 좋은 차를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 채환님이 티백으로 보이차 이거 한 거 이 맛에 다시 한번 놀란다. 잊을 수 없는 맛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차는 그 자체의 성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차 따르는 사람의 정성과 기운도 중요하다고 봐요. 응? 그래서 차를 물론 재료가 좋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돈이 되고 여유가 되고 좋은 차 하시는 분에게 배워서 또는 이렇게 맛보는 것도 좋지만 한 잔 한 잔 이 잔 한 잔을 마시면서 이게 정성껏 내가 우리고 그리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물 한 모금 먹는다면 그게 수천만 원짜리 보이차든 아니면 녹차 티백 현미 녹차 하나든 그때 그럼 현미 녹차 먹으면서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거장에 있는 이 도수 정거장에 탁 먹어도 행복한데 이 앞에 시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보이차를 먹는 듯 10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듯 소화 안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먹으면.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80%가 암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설사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느끼는 거. 차 한 잔을 따를 때도 내가 마음이 평온한가. 내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마음이 평온한가. 이걸 항상 체크하면은 어떠한 차 앞에서든 본인이 가장 훌륭한 그런 차 소믈리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세포 손상이 있잖아요. 이게 차가 세화되면 세포 손상을 받고 뇌파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세포가 1초에 30만 개씩 생멸을 해요. 세포는 항상 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멸을 합니다. 근데 세포가 언제 손상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탁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때 암세포가 하루에 100개씩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다 죽기 때문에 백혈구로 암세포가 안 남고 다 소멸시켜요. 근데 탁 올라가는 게 1분 뒤에 또 탁 올라가고 1시간 뒤에 또 탁 올라가고 이러면 그게 세포가 길이 만들어져요. 암세포의 숲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암세포가 생겨서 요만한 1mm까지 자라는데 시간이 2, 3년, 10년 걸리지만 그때 1mm 딱 자라면 이제 1년 만에 막 커지는 거예요. 2-3배.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가 세포 손상을 받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화를 안 내고 욕심을 좀 줄이고 감정을 좀 다스리면 세포 손상이 훨씬 더 좋아져요. 알겠어요? 예. 오늘 차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 뇌파에게는 그냥 체환 치셔서 유튜브로 체환 뇌호흡 명상이나 그냥 뇌 명상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오니까 머리가 좀 복잡할 때 같이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자, 편안한 곳에 엉덩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2시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혹시나 뭐 요 뒤에 또 가까이서 물어볼 사람은 여기 오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잠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지킬게요. 자, 무릎 위에 손을 편안하게 올려놔 봅니다. 편안하게 무릎 위에 손 올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한 곳을 아까 그랬죠? 눈을 올리지 말고 눈을 항상 1m, 2m 정도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놔 보세요.